두 분이 쓰시는 뭐 데이터들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나 데이터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단타 전략 만들 때는 캔들 패턴이나 거래량 같은 걸 보고요. 주로 장기 전략 만들 때는 그냥 이동평균선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퀀트 투자에 대한 이제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전략은 많죠. 뭐 역추세도 있고 추세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략을 만들 때 저는 중요시하는 게 안녕하세요. 코인 원어원에서 MC를 맡고 있는 도봉남입니다. 네, 오늘은 타임퍼센트님이랑 개만화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봉남님. 네. 반갑습니다. 개만화님. 간단하게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퍼센트 대표 장기벽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퀀트 투자 플랫폼 트레이딩 뱅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만화라고 하고요. 저는 주식, 코인 모두 다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질문 첫 번째 드릴 텐데 암호화폐 퀀트 투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퀀트 투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퀀트 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사결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개입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의미해요.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 투자해주는 그런 이제 분야가 퀀트 투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총 높은 코인 5개에 계속 투자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던가 121선 같은 이동평균선을 정의한 다음에 그 위에서 보유하고 그 밑에선 팔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퀀트라고 할 그래서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 놓은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백테스팅을 많이 돌려야 되겠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퀀트 전략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퀀트 전략이 차이점이 크게 없을까요?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지표가 공개된 게 많잖아요. 뭐 PER, ROE, PBR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퀀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코인에서는 딱히 그런 재무지표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차트 데이터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데이터, 경제지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좀 충분한데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데이터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격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시가, 고가, 저가, 뭐 종가 그리고 거래량 이런 OHLCV 데이터들을 우리는 가격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게 이제 기술적 지표인 거죠. 그래서 RSI, 볼린저 밴드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라 하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모든 거래가 된 것들을 다 장부에 기록이 되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꾸거나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자 의사결정할 때 좀 활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크립토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일반 전통 금융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기관들이 그 돈을 움직이는 걸 은행에서 알려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크립토는 뭐 투명하다 하는데 네. 그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남의 지갑을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전통적인 이제 그런 증권 거래나 이런 은행에서는 거래 내역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근데 블록체인은 그 노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체인 데이터라 하고 그 거래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걸 지표화해 둔 거죠. 실제로 언제 이게 많이 입금이 되고 출금됐다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좀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재단의 지갑 주소가 좀 공개가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됐을 때 네. 사실 출금은 더 호재인데 입금은 덤핑의 악재일 수 있으니 맞아요. 저도 보는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과거에 쌓여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실제 리스크 관리를 해보고 전략에도 이제 넣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되게 리스크 관리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달리 정말 코인은 코인 펀더멘탈에 대한 추정 없이 그 데이터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아까 타임 퍼센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OHLCV 데이터, 그 OHLCV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보조지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동평균선 같은거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 RSI 지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테스팅을 해본 다음에 괜찮으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무작위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지표를 세팅해서 이동평균선 여기에 뭐 돌파하고 다른 뭐 RSI나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얘가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그럼 중첩을 많이 시키나요, 데이터를 혹시? 이거 그거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RSI 다이버전스를 인식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여서 이거는 뭐 어떤 전략이 우월하다, 어떤 전략이 좋다라고 하는 거 사실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 또 백테스팅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전략을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좀 들어맞는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걸 그 시기마다 전략을 짜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 진짜 전략이 너무 방대하게 많거든요. 다양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 메인 지표가 있고 보도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지표라 하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뭐 이동 평균선 이런 게 이제 메인 지표고, 보도 지표가 뭐 RSI 이런 지표들을 의미하는데, 주요한 시그널을 잡을 때는 메인 지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지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잡을 때는 활용을 메인 지표, 보도 지표 다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특정 시점에 들어가서 올인해서 한 번에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식들 전선으로 해요. 그래서 추세 추종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때 분할해서 비중 조절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역추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분할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분할해서 거래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확실히 리스크를 잘 관리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시그널 잡지 않고 항상 365일 매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이제 분할 거래만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전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암호화폐에서 퀀트 전략에 따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지표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엄청 이제 많죠. 두 분이 쓰시는 뭐 데이터들,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나 데이터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단타 전략 만들 때는 캔들 패턴이나 거래량 같은 걸 보고요. 주로 장기 전략 만들 때는 그냥 이동평균선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장기로 보실 때는 이동평균선 네. 위주로 메인으로 보고, 네. 단타 보실 때는 거래량과 캔들을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지표들은 근본적으로 그 OHL10에서 파생된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 MACD로 하겠다 그러면 MACD에 맞는 전략들을 만들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에 맞는 전략들을 만드시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 한 시간 봉 캔들, 한 시간 봉 캔들을 활용한 RSI, 한 시간 봉 캔들을 활용한 볼린저 밴드, 아니면 뭐 4시간 봉, 8시간 봉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퀀트 투자에 대한 이제 주요 목표와 그 본인들이 뭐 자주 쓰시는, 그러니까 단기인지 장기인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는 스윙이다, 아니면 단타 하신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전략은 많죠. 뭐 역추세도 있고 추세도 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략을 만들 때 저는 중요시하는 게 이제 변동성. MDD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보는 지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퀀트에서는 만약에 MDD 20이면은 고점 대비 20% 하락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큰 하락이거든요. 막상 닥치면 나는 20% 견딜 수 있어라고 낙관을 하지만 막상 때려 맞으면은 1%만 소실 나도 사실 벌벌 떠는 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MDD를 낮춘 전략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투자를 하고 있죠. 저도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투자를 봤을 때 결과적인 수익률만 보거든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현재까지 10,000%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10,000%를 보고 내가 그때 투자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 과정에서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에 팔았으면은 마이너스 85%예요. 그게 네, 맞아요. 이제 MDD라고 표현하는 거죠. MDD가 85다? 그러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퀀트 투자의 핵심은 이런 MDD를 낮춤으로써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퀀트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는 맞아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MDD를 정말 20 미만으로 맞추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다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마켓을 좀 이제 전략들도 다양한 그 퍼포먼스를 내는 전략들을 포트폴리오화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안 부리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MDD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낙폭이 왔을 때 멘탈이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퀀트가 흔히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고 뭐 AI가 할 수도 있는데, 두 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손절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10% 손절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만들었어도
10%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못해요. 했는데 모르면 어떡할 건데. 그 아마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 98% 정도 공감할 텐데 스탑로스를 걸거나 네, 혹은 그쵸. 목표 가격을 걸어놨는데 그거 보통 다 취소 많이 하잖아요. 더 갈 것 같은데 좀만 더 먹자 맞아요. 그러고 이제 네. 매도 취소. 네. 그래서 뭐 또 떨어지면은 예약 걸어 우리가 들어가야 된 진입해야 되는 자리인데 공포에 휩싸여서 또 예약 매수 취소.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스톱로스를 거는 건 사실 선물 거래에서는 필수인데 이거를 해제하면은 나락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려면 자동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아예 차트를 안 보는 게 낫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에 내가 만든 알고리즘 바탕으로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방식들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결국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 거에 가장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시장은 절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우위를 우리가 점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펀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님도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네, 인간의 감정으로 개입이 된 감정. 투자는 절대 이 시스템을 통계적으로 이길 수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네. 확률적으로. 맞아요. 네. 예상치 못한 뭐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폭락이 나올 때 혹시 그런 것들도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쓰시는 데이터로. 그럼 이거는 갑자기 예측 안 되는 거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미사일 쏴가지고 갑자기 10%가 떨어지면은 그걸 잡는다든지. 그런 그거는 이제 그런 폭락이 있었을 때 보통 RSI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질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돌려놓고 있었다면은 그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돌려놓잖아요. 그거는 뭐 1년에 5번 나오는 거니까. 아, 그쵸,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말하는 거는 네, 이제 맞아요. 사실 그건 제외하는 거죠. 네. 네, 그때는 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니까 우리는 다른 쪽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래서 백테스팅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거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데이터를 쭉 보면은 그 안에 엄청 폭락장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에 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지 그런 매도 조건식들을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했을 때 잘 견뎠다. 그런 미래에도 이게 그런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회피할지, 어떻게 손절하고 나올지 같은 것들을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RSI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4시간 본 기준으로 갑자기 1시간 만에 뭐 마이너스 10%가 떨어졌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손절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규칙을 짜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아니면은 그 뭐 AI 트레이딩을 저는 예전에 좀 봐가지고 이제 그런 AI를 하나 뭐 그런 봇을 하나 만들어놔서 1년에 한 5번 정도밖에 포지션이 안 들어가겠지만은 미리 좀 켜놔도 되겠네요. 그쵸, 만들어 놓고 네. 돌리는 것도 방법일 만들어 수 놓고 있죠. 어차피 네. 1년에 몇 번 안 들어가지만은 저는 정말 그때 많이 먹거든요, 수익을.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번 이슈 때도 마찬가지고 순간 빠질 때 알트코인을 전 진입을 해요. 아. 그러면은 뭐 5배에서 10배 진입하는데 원래 저는 1.5배 쓰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1.2배 쓰거나. 근데 그때는 3배에서 한 10배까지도 진입하는데 진입하는 이유는 전 리스크 테이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손실률을 정확하게 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공포 때 만약에 5배를 써서 이게 공포 구간을 이겨내고 반등한다면은 최소 300%에서 500% 수익 난다라고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딱 진입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큰 수익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투자하실 때 보통 다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시겠네요. 네, 저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것도,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감정이 자주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런 이제 그 1년에 몇 번 없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잘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없는 기회이지만 그때는 진짜 그 아마 프로그램보다 많이 돈을 버는. 저 확실히 더 큰 수익을 잘 내는 거는 인간이 네, 그래서 직감으로 딱 그때 하는 게 확실히 네, 더 많은 네, 수익을 낼 수 그 있죠. 직감은 그 네.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